기락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각한 토론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유냐, 통일이냐. 한국에서 금기시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에 반대하는 것. 그러면 많은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친일 견해를 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왜 과식적이지만 전부 다 통일에 찬성하고 전부 다 일본을 미워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은 전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못하고 상황에 맞도록 말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합니다.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이를 혐오한다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창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유와 통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유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필수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유는 정신입니다. 통일은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근본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자유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통일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과연 통일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가? 우리 한국 내에서는 통일지상주의에 빠진 사람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마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해를 수반합니다. 첫째, 자유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통일지상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통일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 마음속에는 통일이 만병통치약이라는 현실 부피적인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국 관계에서 느끼는 어떤 수치, 답답함, 이런 것들을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내부에는 종족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가 너무나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같은 종족이지만 다른 국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네덜란드와 벨기에 같은 나라는 거의 같은 종족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게르만족 아니겠습니까? 또 영국과 영연방의 다수 국가들 같은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다르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아랍의 다수 국가들, 또 다른 종족 같은 국가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미국이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실제로는 다양한 종족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다민족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같은 국가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민족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말하는 네이션 스테이트를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도입했습니다만 일본이 민족국가로 번역을 했고 우리가 그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이션이라는 것은 종족적인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울타리 내에 있는 국민을 말합니다. 좀 더 가깝다면 국민국가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또 민족 자결주의에 관한 오해도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National Self-Determination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8년 1월 의회에서 한 말의 내용을 함축한 거지 윌슨 대통령이 이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쓴 말은 population입니다. 식민지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 그 정부와 함께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인구, 주민들의 의견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우리처럼 피를 나눈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이 같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뭐 적대계층, 자유민주주의를 진봉하는 사람은 적대계층이고요. 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동료계층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에 의하면 민족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데올로기가 민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한은 통일에 의한, 통일지상주의에 의한 폐해를 이미 겪고 있습니다. 사실 6.25 전쟁, 서로가 자신의 체제대로 잘 살기로 했다면 6.25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발을 했고 현재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통일지상주의를 서로가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의 체제를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평화공존을 모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 다 저쪽 땅은 내 땅인데 다른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통일지상주의로 인해서 실제 통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연민 또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잘해주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오히려 그것이 통일을 저는 방해하고 있다. 또 실질적인 통일 논의를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그 국내에 통일파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칭찬받고 지지받고 통일할 필요가 있느냐 말하는 사람은 지탄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남북은 체제,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냐 공산주의가 좋으냐의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가 결과로서 승부를 보면 됩니다. 중간에 서로를 병합하고 잘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북한보다도 당연히 미국, 일본 또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더욱 가깝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은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국가보안법에 보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그리고 자유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족이라는 개념, 통일지상주의가 대두되면서 국가보안법이 점점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대를 비롯한 젊은 여러분들 자식이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바랍니까? 분단되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인 남한과 같은 국가에서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통일되어서 공산주의와 같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 살기를 바랍니까? 그런데 아마 제 말을 들으시면서 꼭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장 최선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입니다. 최악은 당연히 공산주의의 통일이겠죠. 그러나 통일지상주의를 추구할 경우에 최상을 추구하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합리적인 것은 차선, 남북한이 서로의 이념을 인정하면서 서로 국민들 잘 살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통일이 되는 겁니다. 최선 추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차선을 일단 추구하면서 시간이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